형태입니다. 강신업,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저께 뉴스가 아주 참 볼만한 뉴스였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라서 기가 막혀서 제가 이걸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전당대회가 이건 개판이지 이판 사판 이게 뭐냐 이거야. 전당대회 축제가 돼야 될 전당대회를 컷오프를 해가지고 컷오프도 그것도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잘라버리고 의도된 사람 될 만한 사람 골라가지고 자르는 것 뭔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 자기네들 어떤 패턴에 맞지 않는 자기네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들은 대단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가세한 사람이 김석기와 이양수라는 사람이란데 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과 원칙과 공정과 상식 바로 이것이 이 정부의 지금 수행하는 바로 이 정부의 목표고 국가의 목표입니다. 법과 원칙, 상식, 합리, 공정 이것을 전부 다 결여한 바로 어저께 컷오프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를 했던 그 건희사랑 회장 출신 물론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건희사랑의 그런 카페를 만들어서 했지만 강신업 변호사 그러나 강신업 변호사가 상당히 의롭고 모든 것을 참 반듯하게 처리해 나간다. 이준석을 처리해 나가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이준석을 그렇게 처리한 건 왜? 이 정부에 대해서 데미지를 주고 정당에 이 당에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강신업 변호사가 그만큼 제어 통제하고 또 신혜식 대표 또 그 김세희 대표도 했고 여러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그 여론을 향배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준석의 못된 행태를 볼 수 있도록 한 사람 장본인들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반듯한 가치관의 분들을 갖다가 이번에 잘라냈다. 이거는 완전히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합 변호사가 국민의힘 전당대 예비경선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신혜식 대표도 되고 김세희 대표도 됐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다 오죽하면 그렇게 썼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을 이렇게 밝혀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도 하신 분이고 공보이사도 하신 분이고 대단한 공보이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공보이사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길래 국민의힘은 끝났다 이렇게 적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X 같은 당이라고 했습니다. X 같은 당. X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이번의 내용은 다른 때하고 연희 때하고는 사안이 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바로 이런 점을 똑똑히 국민의힘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굉장히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 선이 굵고 한 그 정진석 대표가 하는 그 위원장이 그분이 차라리 당대표가 됐으면 하고 저는 그런 공개적으로 희망사항을 얘기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정진석 위원장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이거는 실무자격인 칼제비들 예컨대 김석기와 이양수가 장난질을 한 겁니다. 어떤 모델을 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선관위가 등록 후보자 적격 심사 결과 당대표 후보 중에서 강신호 후보를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신혜식, 김세희 후보 등을 탈락시켰습니다. 신혜식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5년을 독립신문을 만들고 또 신문사 언론 사장에다가 이 대한민국 필드에서 정말 혼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신혜식 씨를. 노무현 정권 때 그 노무현 정부 비판을 하는 그 글을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 글이 밖으로 나가서 각 언론에 소개되고 보수의 창구가 독립신문이었습니다.
그 언론 활동을 피해서 피나는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사학법 있을 때 나가서 사학법을 막으려고 막 싸우다가 투옥까지 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을 그대로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제도권에 들어간다고 모든 태도를 제도권에 맞는 태도를 갖고 또 그 사무실도 얻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이양수와 김석기는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 여파가 얼마나 클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힘을 얼마나 고통에 빠게 하는지 우리는 이걸 잘 봤죠.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한 사람 나경원 씨 때문에 지금 이런 이 파탄이 나가지고 안철수가 뛰어놀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게 지금 망가뜨려졌지 않습니까? 이러고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이 선거에 끌어들이려 하고 말이죠. 유난연대라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상황에 또 왔는데 이제 공천까지도 이렇게 과거에 전례 없었던 이런 짓을 합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내놓고 당사자들이 납득하게끔 해야 되는 이런 장치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공정사회입니까? 이것이 상식사회입니까? 이게 법과 원칙사회입니까? 이게 합리적인 사회입니까? 바로 당은 국민의힘은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이 어떻게 정당의 모습이냐 이거야. 그 정당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에? 국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은 참 잘했어요. 당원권, 당원들이 책임지는 이 선거, 당원 선거. 이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당원인 그 후보자 자격을 경건하게 심사를 해서 그것이 납득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혜식 대표 내가 말하다 말았지만 제가 독립신문에 그때부터 봤습니다. 제가 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옛날에 할 때 그때 좌파들과 싸운다고 얼마나 정말 제 일을 하면서 조갑재 씨와 김동길 교수와 저와 또 한두 사람 이렇게 함께 연설하면서 신문에 매일 났습니다. 연사 누구누구 김동길 교수 조갑재 언론인 항상 그러면서 그때 가서 보면은 신혜식을 유심히 봤습니다. 신혜식은 정말로 몸을 다 바쳤습니다. 이 나라에 몸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 탈락을 시킬 사람 시키고 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 당을 망치고 당한테 5번이나 가처분 신청을 한 이준석이 또 징계를 2번이나 먹고 지금 징계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합격을 시켰습니까? 선대위원장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 오케이가 다 났습니다. 판정이 났습니다. 이런 정당이 이게 무슨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거기다가 이준석을 호위무사하면서 대통령을 욕하고 당을 욕했던 그 자들, 김용태, 허은하 아시죠? 천하람, 이 세 사람은 100% 패스를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약 올리는 겁니까? 그게 공정입니까? 상식입니까? 원칙입니까? 자, 국민의힘 공천 거기에 실무자로서 칼질에 직접 참여했다는 소위 이양수와 김석기는 대답해. 그게 공정이야? 상식이야? 원칙이야? 합리성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위 대통령 국가원수를 조롱하고 그 뭐라 그랬어요? 뭐 군사 뭐니 구태타니 뭐니 온 소리를 다 해가면서 못된 짓을 국가원수에게 한 그자는 살려놓고 또 그자의 무리는 서희 다 살려 100% 살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 세상에.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차라리 이준석 원칙대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반당분자니까. 오죽하면 징계를 2번이나 매겼겠습니까? 의원들이 전부 나서 의원총회에서 다 결의했잖아요. 빼고 그거와 연루된 자들 다 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죠. 근데 이게 뭡니까? 사람 놀리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양식이 없다고 그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입니다. 아마 그 후폭풍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얘기를 할 때 누가 이걸 국민이 설득하겠습니까? 자, 대통령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했던 이준석은 살려내고 해도 된다. 패스. 징계권자, 지금 징계를 2번이나 먹은 자, 지금 징계 진행 중인 자. 이거는 파직을 해도 파직을 진작 지금 살려놓고 또 그를 호위무사했던 그 3명은 그대로 또, 하나는 당대표, 하나는 둘이는 최고위원 나간 이건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이런 뻔뻔스러운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 이 전당대회 소위 말해서 김석기와 이양수와 이런 부도덕한 자는 판단이성이 정지된 자들, 판단지성이 정지된 자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나야 국힘이 제대로 된 공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재심사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말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 나경원 파문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길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이 당 자체가 소위 공천 이 심사를 한다는 그 위원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이게 무슨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처분을 5번 한 자는 합격. 국가원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는 합격. 덩달아서 했던 호위무사들 3명도 다 합격.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이 국힘을 위해서 지난 25년간을 투혼을 바쳤던 신혜식은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그가 비록 떨어지더라도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분노의 계절을 아마 그들은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의 계절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이 당은 왜 거기를 못 따라갑니까? 바로 그거죠. 누가 보기에도 아니 이준석이가 선대위원장을 징계권자가 징계를 받은 자가 2번이나 받은 자가 어떻게 선대위원장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을 했지?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을 조롱하고 우롱한 자들을 그리고 당을 그렇게 가처분을 5번이나 하고 못되게 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살리고 해가지고 그들은 살려놓고 이대로 한다? 분노의 계절에 분노는 녹아내릴 것이다. 이 김석기, 이양수가 누군지 몰라도 당신네들 칼제비들의 칼에 맞은 그 피해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건 감정적인 게 아니고 합리성이었기 때문에 공정성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식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 분노는 바로 분노의 계절입니다. 그 분노의 계절을 만든 사람은 바로 누구냐? 이 김석기와 이양수가 주모했다고 그러더군요. 네, 잘 해보십시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